이쪽으로도 보면 뷰가 되게 좋죠. 여기 그럼 지금 나가신 거예요? 네, 나가시고 알바분이 다 청소를 하고 가신 거예요. 내일 모레 입주하시는 지점이고, 안에 내부 상태를 좀 보시면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시던 분이 나가시고 이렇게 열심히 세팅을 해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 작업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런 오피스텔 물건들은 몇 개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2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당 대충 수익이 얼마 정도 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익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50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1살이고요. 서울에서 공간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해주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요즘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헬조선이다. 취업이 어렵다. 되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부수입이 되게 소중해지는 시기더라고요. 근데 공간 대여 사업을 통하면 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은 좀 충분히 사실 만들 수가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라고 이제 출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원룸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단기 임대를 통해서 부수익을 내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필요한 집기류들 있잖아요. 조명이나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하러 가고 있어요. 흔히들 공간 대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에서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 때문에 그래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을 오피스텔에서 할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와서. 근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전대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부 상태를 좀 보시면 예.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시던 분이 나가시고 제가 이제 여기를 예쁘게 좀 꾸며줘야 되잖아요. 뺄 건 빼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제가 여기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거를 세팅을 하러 온 겁니다. 되게 작은 그냥 오피스텔이네요. 예, 그냥 이제 이런 평범한 오피스텔에서 이런 데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만 얻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전세로 지금 얻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월세로 얻었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그 월세는 월세는 8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85만 원? 얻었어요. 네. 이제 제가 저번에 퇴실하시자마자 와가지고 요거 이제 빨래 돌려놓고 널어놓고 나가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뭐 이불도 한두 개씩 사놓고 이래요. 공간 대여를 여러 개 지점을 하다 보면 들어오실 분은 확정이 되신 거예요? 아니요, 여긴 아직 사진을 올리지도 않아가지고 네. 요거 오늘 꾸미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배송이 늦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은 들어오실 분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뭐 어떤 지점들은 사진을 찍기 전에도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점 사진으로 예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해요. 이제 여기는 다른 지점 사진이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지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일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문구를 보시고 예. 예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지점도 꽤 많고요. 아니 어디에 공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삼삼엠투라는 어플을 통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손님을 삼삼엠투 어플을 통해서만 받아요. 삼삼엠투라는 말씀하신 그 어플이 에어비앤비 이런 건가요? 비슷한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하루 단위로 빌려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숙박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삼삼엠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고 관리비랑 청소비를 따로 받거든요. 숙박업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한 가지가 관리비를 내는 주체가 고객한테 있는가 나한테 있는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비를 내가 낸다. 운영자가 된다. 그러면 숙박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관리비를 고객이 낸다. 그러면은 숙박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삼삼엠투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기준들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월세 85만 원에 여기를 네. 임대하셨으면은 네. 보통 얼마에 또 빌려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관리비랑 청소비랑 합하면은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수익을 얼마를 얻고 싶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85만 원에 30만 원 더하면 115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60만 원 남기고 싶으면 175만 원이 되겠죠. 그럼 그 175만 원을 이제 4로 나눈 숫자가 나오잖아요. 대충 한 46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그 금액으로 주당 금액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주당 금액에는 주당 임대료랑 관리비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예. 이거는 삼삼엠투 어플을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당 금액을 아까 제가 46만 원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주당 임대료를 36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쳤을 때 46만 원이 되게 올리면 되겠죠.
이런데 누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사를 앞두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출장 수요가 또 있기도 하고요. 병원 근처에는 간병인 분들, 그리고 진료받은 분들, 이런 분들도 오시고,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시고, 집에 불이 나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잠깐 머무를 곳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다양한 수요가 있어요. 사실 어떤 하나로 딱 특정되기보다도. 그럼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오셔서 세팅 한번 해주시고 다시 나가시면 또 들어오시기 전에 세팅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이건 완전 초기 세팅인 거고, 예. 다른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 뒤에는 이제 여기 청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집기류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집기류는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알바분이 가시죠, 보통.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죠. 그럼 살고 계신 도중에는 살고 계신 분이 뭐 이불 빨래 다 하시고 청소하시고. 살고 계신 도중엔 그렇죠. 아, 그것도 하나 요건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숙박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불법으로 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문제 없이 하시려면 집주인한테 단기 임대를 해보려고 한다,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집주인분들이 보통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나요? 많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공간 대여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집주인분들은 당연히 꺼려 하세요. 근데 모든 공간 대여 사업은 집주인 동의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운영을 해도 사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왜냐면 그 판례나 기준이, 법적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인도적인 차원이죠. 여기서 전대업을 운영을 하는데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아니 근데 에어비앤비 이런 데 보면 되게 네. 감각적으로 인테리어도 해주시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팅만 해주시네요. 이게 단기 임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엄청 예쁘게 해놔도 그렇게 가격을 올려받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에서 감성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놓는 이유는, 감성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을 때 그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3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로 가성비 있게 머물고 싶어, 이런 수요가 강해요, 관광 수요보다는. 그래서 인테리어를 엄청 예쁘게 해놔도 주당 가격을 4, 5만 원씩 올려받을 수가 없어요. 고객님들이 퇴실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놓고 그냥 두고 가세요. 왜냐면 한 3주, 4주, 길게는 2달까지도 사시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은 자기가 사서 그냥 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남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 집에 이제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새롭게 직접 오픈을 할 때 그냥 집기로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이런 오피스텔 단기 임대 물건들은 몇 개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2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당 대충 수익이 얼마 정도 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익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50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검색을 해봤는데 절대 50만 원 안 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50만 원 남는 지점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남는 거예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주변이나 이런 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남을 만한 지점들,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부업으로 이걸 하실 분들은. 아무 오피스텔이나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 아무 지역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강남이잖아요. 네. 그럼 강남은 뭐 아무 데나 해도 괜찮은 편이에요? 강남도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강남이라고 이게 넓게 보면 안 돼요. 강남이 되게 넓잖아요. 넓게 보면 안 되고, 역 기준 몇 미터, 그렇게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점들이 예약률도 좋고, 수익 계산해 봤을 때 50만 원 이상 남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이제 거기는 동일한 컨디션의 오피스텔을 인근에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물티슈로 닦아주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약률이나 그런 33M2라는 어플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오면은 보는 게, 이런 데 보시면 이전 분이 더럽게 사용하셨을 때 여기에 까맣게 곰팡이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홈스타 요거를, 그리고 항상 공간 대여 사업 처음 오픈하실 때 많이 놓치시는 거, 청소할 때 여기 이 안쪽이랑 이쪽 보시면 여기 막 때 껴있죠. 이거 많이 놓치시거든요. 여기도 깔끔하게 닦아주시고, 고객들은 이런 것도 봐요. 뭐라 해야 되나?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 작업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기 임대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단기 임대는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진 않았죠, 사실. 딱 이제 만으로 1년 됐네요. 그럼 지금 이 33M2를 통한 단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많이 있어지셨어요,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소문을 들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33M2 관련한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 아, 이제 끝났어요? 네. 어차피 한번 알바분이랑 더 와야 돼가지고 이 정도만 해놓고 와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 이게 사실 가구가 이미 다 배치된 곳이었어서 그래요. 여기는 옵션이 되게 좋은 곳이어가지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침대랑 책상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덜 힘든 건데, 이제 원래는 침대에 오시면 기사님도 맞이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원형 테이블 같은 거 막 조립해야 되고, 사무용 책상이 필요하다면 사무용 책상도 사가지고 조립도 해야 되고, 의자도 조립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큰 가구 옵션이 있어가지고 좀 덜 힘들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 당기는데 하신 거니까 다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피스텔도 그냥 완전 맹자. 아마 대부분 오피스텔이 사실 그래요. 이렇게 옵션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봤죠. 쉽게 세팅할 수 있으니까. 아, 어찌됐건 처음 세팅은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하고 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임차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때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없죠, 거의. 입퇴실 안내 문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없죠. 퇴실하시면 알바분한테 카톡 해가지고, 여기 이날 이 시간에 청소해달라 하시면은 기존 처음 상태 그대로 세팅을 해주시죠. 이제 이동하실까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용산으로 갑니다. 거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용산은 제가 지금 한 7개월 만에 가보는 지점인데, 잠깐 이제 시설 점검하러 한번 가보려고요. 이쪽으로도 보면 뷰가 되게 좋죠. 여기 그럼 지금 나가신 거예요? 네, 나가시고 알바분이 다 청소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입주하시는 지점이고. 여긴 되게 좋네요. 네. 컨디션이. 지금 들어오시면서 되게 깨끗했죠? 알바분이 이렇게 다 청소해주시고, 이건 제가 부탁드렸어요. 여기 속 이불까지 다 빨래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놔두고 가시라. 베딩 작업을 하지 말고. 네, 이대로 놔두고 고객님한테 다 이번에 새로 빨래를 한 거니까 깔끔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뭐 베딩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꼭 완전히 딱 갖춰지고 세팅된 상태로만 놔두는 건 또 아니에요, 저는. 33M2는 가성비 있게 머물고 싶은 분들이 아무래도 오다 보니까 뭔가 에어비앤비처럼 뭔가 딱 갖춰지고 완벽해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시설 점검 한번 하러 왔습니다. 여기 안에 이런 옷장들에도 뭔가 파손된 건 없는지. 왜냐면 여기 나중에 제가 나갈 때 제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파손된 게 있으면은. 네.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은 얼마나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00만 원이 넘어요, 수익이. 높네요, 여기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잖아요, 컨디션이. 아까 보신 데보다는. 예. 그래서 월세도 좀 더 높고, 그런 만큼 주당 금액을 좀 더 높게 받아도 충분히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좋네요. 깔끔하네요. 괜찮죠? 네. 청소는 뭐 워낙에 저랑 잘 하시던 분이라서, 사실 그분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락스로 닦아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제가 다 매뉴얼에 적어드린 건데. 그래서 청소는 뭐 원래 보지도 않고 잘 워낙에 잘 해주시니까, 그냥 이제 집기류들이 파손이 된 건 없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놓치죠.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 네,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딱 한번 놓치셨네요.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제가 갈 때 가지고 나가야겠네요. 이제 알바분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이제 5분 있어요. 지역마다 좀 나눠져 있고, 네, 한 지역에 이게 어쨌든 막 맨날 청소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조금 멀어도 시급을 조금 더 드리고 가달라 하면 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는 어떤 분이, 이 일대는 어떤 분이, 이 일대는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도 누군가 보면은 되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공간 대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다 협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어도 고객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은 또 다 잘 해결이 되거든요. 네, 여기는 점검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저희 이제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까요? 옛날에 삼성이 설탕 팔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케아도 볼펜 팔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케아와 삼성이 설탕과 볼펜이라는 그 기반을 두고 계속 재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의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삼삼엠투는 그런 이케아의 볼펜과 같은 존재거든요. 뭔가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반이 된 게 저는 삼삼엠투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부업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 퇴사를 앞두신 분들, 뭔가 기반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게 단기 임대 33M2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33M2 부업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